그 호가창을 보고 계시면은 투자에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잃습니다, 돈을. 하지만 시장에 무관심한 사람은 그러면 결국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립식 배당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유혹을 사실 이겨내야 됩니다. 뭐 급등주에 따라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급락주가 금방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돈을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적립식 배당 투자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차트를 보고 매일 직장에서 오전 9시에 화장실로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매일 시세창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 호가창을 보고 계시면은 투자에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잃습니다, 돈을. 하지만 시장에 무관심한 사람은 그냥 정기적으로 매월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 내가 꾸려놓은 포트폴리오에 그냥 기계적으로 넣기만 하시거든요. 배당금이 나오면 재투자하고. 그러면 결국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은 결국 우상향하잖아요. 과거에 뭐 닷컴 버블 일어나고 우리나라 IMF 일어나고 또 리먼 브로더스 2008년에 일어났지만 결국 시장은 그 모든 파고를 헤치고 전고점을 회복해 왔단 소리죠.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결국 매월 돈을 넣으시다 보면은 어차피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시니까 이렇게 좀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버핏도 그렇고 많은 투자 대가들이 적립식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희일비하지 예. 않고 안전한 배당주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일확천금을 누리잖아요. 네. 배당 조금씩 받는 것보다 확 떨어진 소위 말해서 낙폭 과대주에 투자해서 한 번에 시세 차익을 얻는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투자 성과를 좀 비교해 보면 그 낙폭 과다주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한 번에 얻는 게 좋죠. 좋은데 과연 개미가 그 폭락하는 주식의 저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테슬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에 주당 400불까지 올랐다가 1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70불 정도 돼요. 수익률로 따지면 200%가 넘죠. 저점 대비. 근데 100불에 정확히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개미가 있을까요? 100불까지 내리면 이 테슬라 주식이 50불까지 또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현재 삼성전자의 개미 수익률 분포를 좀 볼게요. NH투자증권을 통해서 75만 명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 투자자 비율이 97%입니다. 이분들 어떤 분들이냐? 7만 전자 떨어졌을 때 저점이다 샀고 6만 전자 또 사고 5만 전자 지금 와서 또 사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손실입니다. 네. 우리는 정확히 저점을 알 수 없어요. 설령 한두 번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NC소프트 한번 보죠. 리니지 왕국으로 100만 원 찍었죠. 황제주 찍었다가 지금 20만 원입니다. 9번 성공해도 10번째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 게 낙폭 과대주 투자입니다. 낙폭 과대주 아무도 알 수 없다. 신도 모른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지수 추종으로도 배당 투자가 가능한가요? 예, 사실 제일 리스크가 없고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절대 손실을 볼 수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 200 지수, 고배당 지수가 있겠고 미국으로 치면 S&P 500, 나스닥 100 지수, 미국 배당 지수 등이 있는데 이 대표 지수들을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하면서 또 잘 보면 이 지수들도 배당을 줍니다. 뭐 배당 지수가 아니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한 2% 정도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S&P 500도 제가 알기로는 한 1% 조금 안 되게 배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노답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S&P 500보다 더 올랐어요. IMF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가 432%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S&P 500은 372% 올랐고요.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배당도 자동으로 재투자했다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국뽕이 차오르는데요. 근데 저희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요즘에 10,000원으로도 강남 빌딩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리츠 상품은 좀 비추천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리츠는 그 태생 목적이 지속적으로 덩치를 불려가면서 신규 자산을 편입해야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편입하는 건물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 수익을 통해서 배당 분배금으로 지급하는데 그러려기 위해서 사실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증자라고 하죠. 이 유상증자는 결국 주식수를 더욱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에 상당히 막혀 있는 것이죠. 뭐 내가 리츠 5,000원에 배당 수익률 7%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현재 주가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 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금이 20% 이상 하락했는데. 그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실제로 현재 리츠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공모가가 5,000원인데 2,000원 밑으로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츠 투자는 정말 우량 리츠 아니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커버드 콜 ETF라는 게 나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예. 있는데 이 종목도 맹점이 있다고 책에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커버드콜 투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또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커버드콜은 시장의 우상향에 온전히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커버드콜은 아시다시피 그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주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주가가 10% 오를 수 있는 거를 6%만 오르고 4%를 배당으로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연구의 논문을 한번 제가 좀 보니까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그 글로벌 X에서 출시한 QYLD ETF라고 나스닥 100의 커버드콜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장기 투자했을 때와 나스닥 100 ETF, QQQ에 투자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다를까를 좀 조명한 논문인데 결과적으로 결국 나스닥 100, QQQ의 성과가 훨씬 좋았고요. 그러면 결국 이 안정적인 QQQ를 투자하지 굳이 커버드콜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그 옵션의 매도 비중을 좀 고정시켜서 시장의 수익률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품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출시 초기라서 성과를 장기적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시청자분들께 투자할 때 요거 좀 유념해라 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최근에 기사도 쓰셨던데.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으로 좀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한국은 노답이다, 미국이 답이다 말씀하시는데 한국 증시에서 수익을 못 내시는 분이 과연 미국 증시에서 장기적으로 또 얼마나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이 큰 한탕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또 우량 배당주, 우량 성장주를 발굴해서 묵직하게 투자하시면 결국 한국 증시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